2024년 11월 27일 오후 9시 5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트럼프와 머스크 발언 하나에 국내 시장은 새로운 섹터가 생기고 또는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섹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파급력은 가히 놀랍고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새로운 섹터가 되는 경우들이 좀 지금 생기고 있는 시점이에요. 어제 저녁 이슈에서 이제 차르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요. 위에 말했었던 소외되었었던 AI가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저녁 이슈도 요즘에는 좀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장시작전 내용 플러스 장중의 내용, 나오는 내용들이 더 중요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멤버십 방에서는 이제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M83하고 에이럭스,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었는데 아주 꽤 큰 상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꽤 나쁘지 않았었고요. 공부방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라 꽤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스크 한국 저출산을 경고했다. 관련주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꼼비 삼지엔터. 저번에 이제 X, 그러니까 이제 과거 구 트위터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으로는 이제 그때 살짝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한 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좀 들썩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차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국의 이제 출산율 추이 그래프를 이제 게재를 하면서 한국은 모든 세대에서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는 인구 붕괴라고 적었고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대까지 하락할 전망이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머스크의 말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0.68명이면 사실상 이제는 1의 수치를 언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죠? 그래서 현재 흐름이 굉장히 저출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독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자, 두 번째, 백악관 차르 임명 고려 관련주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에이드, 비트나인, ASP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이제 백악관의 AI 차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공유를 했었는데, 마음 AI까지. 그래서 테크런치에서 이제 내용이 나온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연방규제 AI 활용을 조정하는 일을 더 맡게 될 것이고요. AI 차르는 상원의 승인이 따로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행정부 목표에 더 빠르게 추진할 수가 있다고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차르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거죠. 근데 트럼프가 아마 이런 부분의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고요. AI 차르에 임명될 후보는 아직 거론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섹터들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AI 섹터가 움직이면서 로봇 섹터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정부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환영 관련주 SY 스틸텍, SYA 등등등. 정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내놨는데요. 외교부는 대변인은 명의를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표를 환영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의 휴전 협상에 관여한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한다 라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휴전 합의의 절차 이행을 통해서 양측 이제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영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내용들을 이제 정부 쪽에서 입장을 전달했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26일날 이제 휴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또 폭발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아직은 이제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이제 추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재건 쪽의 힘이 좀 더 실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쨌든 트럼프의, 집권 속에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재건 쪽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병 드디어 승인됐나 관련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IDT 에어 부산치네요. 20년도였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제 4년 만에 마무리 절차를 이제 밟으면서 이제 결합 심사가 이제 끝나면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거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38대 항공기를 보유한 이제 합병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유한 합병인 거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세계 항공물류 허브로 입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합병과 동시에 이제 두 회사의 저비용 항공, 이제 LCC, 진에어하고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국내 항공 산업의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연합에서 당시에 이제 너무 독과점의 흐름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항공 편로들하고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해당 내용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합병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코로나 때에도 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됐었지만 사실 물류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판단하는데, 물류 쪽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던 거는 역시나 물류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M83, VFX 제작사 선정 관련주 M83. 장중에 나왔던 사실 이슈였는데요. 내용을 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시장에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작품들을 좀 수주를 하면서 국내 VFX 시장을 체크하게 만들었고요. 지속적인 마케팅 사업 확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웨이브 2,500억 조달한다 관련주 SK스퀘어.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웨이브의 최대주주죠. CJ E&M은 티빙이고, 같이 웨이브에 1,500억하고 1,000억을 웨이브에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이브가 이제 새롭게 발행할 전환사채 CB를 이제 취득을 하고요. 전략적 공동 투자를 통해서 이제 OTT 사업을 시너지를 좀 강화할 생각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력이 조금 보여지죠. OTT 산업이 사실상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워낙 많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불법 사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화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화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컨텐츠 산업계가 굉장히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합병도 하고 투자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웨이브를 살리기 위한 이제 최대 주주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프로젠 지오린 에너지 602억 취득한다. 지오린 에너지. A프로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 지오린 에너지의 주식 4,484만 1,699주를 602억 원에 취득한다고 27일날 공시를 했고요. 취득 뒤에 A프로젠의 지오린 에너지 지분율은 24.1%, 주식 취득 예정일은 6월 14일이고요. A프로젠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신기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내용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프로젠에서 내용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오린 에너지에 대한 이제 그런 취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내년 2월에 코스피로 간다.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가총액 2위입니다. 원래는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내려놨죠. 그죠? 알테오젠에게.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 이전 상장을 신청을 했었고, 이르면 내년 2월에 이전 상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 상장안을 결의하는데, 이제 8개월 만에 다시 내용을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건 사실상 좋은데, 다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단기적인 투자 적으로 보면 이벤트성의 느낌은 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거래 대금이 과연 많이 붙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통신 3사 벌써 신났다. 관련해서 SK텔레콤 연말 배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실적 개선이 된 기업들 중에 하나는 역시나 통신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트럼프 리스크에서 해방된 섹터기도 하거든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갱신 중인데 각사 발표한 이제 밸류업 계획에 따라서는 현재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밸류업이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실적이 개선된다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또 늦춰졌다는 점이 배당락에 대한 우려 또한 약해졌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사업 확장에 대한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면은 좀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럼프 김정과 직접 대화 시도 관련주 인디에프 일신석지 이거 경합주죠, 그죠? 오늘 이제 아침에 멤버십 분들한테는 공유를 했었는데요. 체크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거의 6년 만에 정상회담이기도 하고요. 특이점은 미국이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관계 개선을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스 윙을 이제 국가안보 부부 보좌관으로 임명한 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중국 견제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멤버십 관심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서 많이 공유를 못했었던 이슈들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